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이번 계엄 사태 분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의 남은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내각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계엄에 심의해서 반대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내각이 책임이 있지만은 첫 번째 책임은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이제 식물이 됐다. 네,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순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럼 대통령의 선택지는 뭐가 남았느냐? 첫 번째는 이승만 전 대통령 케이스입니다. 네. 망명.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네, 하야를 스스로 선택했죠. 네, 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 뒤에 사망한 뒤에 국내로 들어와서 국장을 하냐 국민장을 하냐 논란을 빚다가 결국 가족장으로 영면에 들었죠.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도에 하야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국회에서 탄핵 소추 당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막판에 사면해서 지금은 대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아까 저 외신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굴욕적인 셀프 쿠데타의 실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로 하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럼 결국은 빨리 스스로 물러나면서 다음 길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보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은 탄핵은 안 된다는 이게 네. 이 정치적인 계산이 여당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탄핵하면은 우리는 또 밀린다. 탄핵의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계엄 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예. 움직임이 없어요. 공식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뭐 숙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성정상 스스로 물러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 돌고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건 그 셀프 쿠데타이긴 하지만 내란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선택할 사항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 이게 가장 최선이고요. 아니면 앉아서 탄핵 소추 당하고 직무정지 당했다가 자기가 출신인 검찰 출신이 검찰에서 구속되는 그런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지는. 뭐 내란죄 수사 고발장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까? 경찰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하게 이제 됩니까? 고소 내지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기관에 따라서 고소 고발하는 장소가 달라요. 음. 서울중앙지검에 하느냐 국가수사본부에 하느냐 공수처에 하느냐 다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우리 법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검수완박법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줄여놨어요. 네. 물론 부패범죄의 직무와 관련된 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이걸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은 맞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 소추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 인력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방지청 하나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지금 남아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만도 버거운데 여기에 내란죄 수사를 맡을 정도의 이 용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수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는 거다. 네. 검찰의 수사력이 있고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영역에 포함되고 검찰은 전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면은 지금 곧바로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곧바로 시동 가능한 건 이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탄핵 소추를 먼저 한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맞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데 내란죄 적용 의율 가능할까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네. 법조인이나 헌법학자들 등등이 대부분이 다 이견이 없습니다. 아, 저 네. 전직 헌법재판관도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네. 본인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들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왜 뜬금없이 비상계엄 서탁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비상계엄을 선택한 날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12월 3일이었잖아요. 12월 3일 날 명태균 씨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한 얘기가 왜 자기를 그 공천해주고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게 하냐. 특검해라.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의 구속 기소를 면하려고 사실은 계속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공개한다 만다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되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들을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엇이 터져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아크로비스타를 많이 드나들고 녹취하고 다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카카오톡 대화록도 뭐 몇천 장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터져 나오면은 얼마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압박이 더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이 첫 번째 압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야당이 일단 밀었습니다마는 체제 감사원장과 그 이창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잖아요. 오늘 원래 이결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렇죠. 체제 감사원장이 이제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민혜 감사위원이 순차적으로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남동 사저 공사 관련된 의혹들이 크잖아요. 21g 업체 지정에서부터 네. 요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체제 감사원장이 왜 고발됐냐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니까 끝까지 공개 안 했잖아요. 네. 그 회의록에서 부실 감사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후임 감사원장 직무 대행이 공개해버리면은 얼마나 부실 감사였는지가 또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한남동 사저 공사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또 도마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 압박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옳았느냐를 따지려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공범 9명이 다 유죄가 지금 2심에서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바로 김건희 여사 기소로 이어질 것이다. 특수통 수사 출신의 전직 고검장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네. 검사 3명의 기소는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압박을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한동훈 지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두고 지금 뭐 간동훈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항상 불안하죠. 네, 친한계가 8명만 넘어가도 특검이 되잖아요. 네. 제2 표결에서 통과가 그러면은 되죠. 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를 윤 대통령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결국 예. 그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한 감사원장 탄핵 시도와 또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예. 조작에 대한 어떤 부실 수사에 예. 대한 뭐 탄핵 검사 탄핵 이런 걸 앞두고 좀 윤 대통령이 선수를 친 거다 비상계엄을 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전공의들 문제까지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만히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이 한탕주의 일종의 도박을 거론했다는 외신 분석이 있었는데 네. 뭘 가지고 그러냐면은 꽉 막혀 있는 국정들을 이런 친위 구데타 내란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한탕주의를 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통해서 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하고 예산을 삭감하려 그러면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야당과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협상이 없이 한 방에 야당을 눌러 앉혀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나오는 거죠. 대통령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면 추가에 빠진 이 위기를 내란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닌가. 네. 그게 실패. 근데 좀 의아스러운 거는 아니 그 정도로 했으면은 이게 벌써 지난 8월부터 이 얘기가 탄핵 얘기가 나돌았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김민석 의원은 다 가짜 뉴스라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김민석 의원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갑작스러운 거냐 아니면 사전에 논의된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용산 대통령실 주변하고 군부의 일부 세력들이 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부터 거론했다는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
피할 곳이 없잖아요. 결국 한탕주의를 벗어나려 하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다. 네. 자책골을 아주 심한 자책골을 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런데 좀 끝나고 보니까 좀 허술해 보여요. 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진입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허술했을까요? 그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전직 경찰관 선배들, 전직 특수 지금 이런 공수대 선배들이 각각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여기 좀 끌려 가지 말고 국민의 편을 들어라 이런 설득을 했다. 그런 그래서 과정이 경찰들이 정문으로는 막았지만은 옆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시민들과 함께 군경이 같이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